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글로벌 금융시장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한 줄 요약은 주인 없는 시장에 놀러갔다 따죽이 되다로 하겠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아시아 세션에 발표된 중국의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지표가 컨센서스 이하로 나온 것을 우려해서 시장이 밀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별 시장을 뜯어보면 그것 때문에 밀렸다기보다는 그냥 시장이 계속 상승할 모멘텀을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고, 주된 시장 참여자들이 휴가를 보내느라 주인이 없는 시장에서 방향성 거래를 시도하려는 일부 어줍지 않은 플레이어들이 위로 따라가다가 죽고 아래로 따라가다가 죽는 따주기 장세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일중 방향성을 띈 종목을 살펴보면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그렸고, 금과 은이 짜증나는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구리는 의외로 급등을 했고, 또 원유도 나이맥스 세션 마감 1시간을 남겨놓고 언더슈팅을 줬다가 약보합 마감했으며, 어제에 이어서 멕시코 페소화가 강세를 보였고, 그 외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짜증나는 방향성을 찾기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트럼프 연설이 있었는데 전혀 시장에서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미국 10년 국채는 전일까지 밀어낸 것에 대해서 약간 되감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의미 없는 반등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채권 가격이 계속 빠질지 아니면 지지를 받을지 좀 봐야겠습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니케이 지수가 장중에는 버티고 있었던지라 오히려 계속 플러스권에서 있다가 유럽 시장 개장하면서 유럽 증시가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1% 넘게 내릴 때마다 조금씩 밀렸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 지수 선물은 강세였는데, 특히 미국 본장 열리고 나서 이 장 초반에는 S&P와 다우 지수가 굉장히 강했고 나스닥은 점진적인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유럽 시장이 일단 하락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마이너스를 회복했죠. 특히 다우와 러셀이 좀 많이 회복을 했는데, 그러나 회복 이후에는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은 사실상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딱히 강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이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 없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장을 주인이 없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인이 없는 시장에서는 최대한 매매를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시아 시장이나 유럽 증시에서 미국 지수 선물이 움직인 폭보다 본장에서 미국 지수 선물이 움직인 폭이 더 작을 정도로 시장의 움직임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 하나는 오늘 변동성 지수가 장 후반 들어서 빠지지 않고 올라서 뭐지? 이게 변동성이 오를 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역시 마감 10분을 남겨놓고 그렇게 올려놨던 변동성을 확 빼서 도루묵을 만들어놨죠. 보통 이렇게 변동성이 없는 장에서는 마감 한 30분 정도까지 남겨놓고 보합권으로 만들어서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걸 20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감 10분까지 계속 지그시 눌러놨죠.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이제 살짝 올랐는데, 그렇게 변동성을 키워서 스트레스 엄청 줬습니다. 사실 지수 하락폭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감 30분에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 사람들을 그 뒤로 한 20분 동안 완전히 암 걸리게 만들어놨죠. 그렇게 마지막 10분 동안 급등을 다시 주고 현물 본장을 마감시키고 나서 또 의미 없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10분에 급등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30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급등을 주게 된다면 당일이 숏 물량을 치우는 것과 또 이길 시장에 대한 기대가 결합될 때 급등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오늘 단위 시간당 상승 각도가 굉장히 가파라서 두 이슈가 모두가 합쳐진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상승한 양을 고려한다면 그냥 당일 숏커버링이 해소가 된 것이고, 이길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 기대는 시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유럽 증시도 전산장 열리자마자 선물을 냈다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개장 후 2시간 동안 스트레이트로 1.34%를 밀었습니다. 사실 1.34%라는 변동성이 유럽 기준에서는 그닥 큰 것은 아니지만
다음 주가 유럽 옵션 만기인데다가 그간 나름 괜찮은 상승 추세가 만들어져서 이 콜옵션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장시작 2시간 만에 그냥 박살을 내놨다.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을 확 빼놨다라고 볼 것입니다. 이후 미국 시장이 시작될 때까지 점진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기 힘들고, 미디어에서는 유럽의 이 코로나 환자 수가 증가를 해서 입국 규제를 좀 하고 있는 것이 2차 락다운을 할 것에 대한 어떤 예비적인 단계가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밀렸다고 하는데, 정말 갖다 붙이는 말이고 그냥 콜옵션을 물어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이 델타1은 어떻게 증시가 됐던 금융시장이 됐든 설명을 할 때 기존 언론의 해석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파생상품을 갖고 설명하냐, 이 논거의 비약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성 언론의 해석 방식이 더 비약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입국 규제가 강화돼서 주가가 빠졌다? 무슨 멍멍 하는 소리인지, 응? 주가가 하락할 때 추세적 하락을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2시간 만에 급락이 나와서 L자형으로 뭉개는 시장도 있고, 또 기역자 형태로 본장 때 한참 버티다가 마지막에 급락이 나오는 것, 이렇게 하락이 3가지 형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다 같은 하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의 심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기성 언론에서는 어떤 형태로 하락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단지 전일 대비 하락이냐 상승이냐, 또 하락폭이 몇 프로냐 몇 퍼센트냐, 이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일이 하락 패턴에 담긴 심리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생상품을 갖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흥분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시황을 이어가겠습니다. 통화시장은 이 와리가리 장세, 이상한 말이 하는데 의미 없는 방향성이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할 것이 없고, 이 농산물 시장에서는 밀을 중심으로 약간 의미 있는 상승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세 모양으로 끝나서 이번 달 상승 좀 나오지 않겠나 기대를 해봅니다. 금과 은은 하락을 했지만 아시아와 유럽 세션에서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뭉개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세 추종자들이 좀 하락이 나오지 않겠냐 하고 아래로 쫓아가면 또 반등을 주고, 또 반등도 어차피 큰 반등은 아니고 위로 못 견딜 만큼 딱 당겼다가 다시 또 아래로 미는, 그렇게 한참 따라가면 죽는 이 따주기 장세를 보였죠. 이 나이맥스 점심시간 마치고 나서 이 원유도 그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장중에 반등이 나온다가 다시 누르고, 또 누를 것 같으면 하락을 할 것 같으면 다시 당기고, 그래서 굉장히 짜증나는 흐름을 보이다가 점심시간 마치고 한번 언더를 확 줘서 41.60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쫓아간 사람들은 다 죽여놨죠. 이 마감, 또 그 전산장 마감에 본장 마감을 남겨놓고 또 다 땡겨놔서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 이제 원유 시장이 언론에서는 그냥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트레이더들이 체감한 것은 하나도 못 오르고 장중 내내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가 롱도리들, 그러니까 롱포지션 갖고 있는 애들을 전부 다 털어먹고 종가에 그냥 올려놨다. 이게 맞는 시황인 것입니다. 구리는 또 V 반등이 나왔는데 일봉 길이가 점점 커지고 있죠. 뭔가 이제 방향성을 가지려고 하지만 다 털어놓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양봉으로 주봉 양봉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주봉상 윗꼬리가 계속 달면서 음봉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의미 있는 반등을 이평선에서 하고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전일 이 코맥스 세션에서 밀어버린 것은 그냥 또 롱도리들 싹 털어먹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언론에서 무슨 구리가 왜 내리고 올라고, 이거는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델타를 잡은 애들, 롱도를 잡은 애들 그냥 털어먹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아시아 세션에서 고르게 오른 다음 LME 세션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왔고, 코맥스 세션 시작할 때는 이미 전일의 하락폭을 거의 다 당겨놓은 갭상승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변동성 없이 움직이다가 종가에 좀 더 당겨놨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는 트레이더들이 다들 놀러갔다, 그런 것이 대부분의 시장에서 나타나는 재미없는 흐름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시장을 총평하면
네, 재미없는 시장이라서 언론에서 왜 오르고 왜 내렸다 이런 것은 그냥 싹 무시해도 되는 내용이고, 그냥 다들 놀러가서 매매하기 싫어서 시장이 대충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어떨 것이냐? 이 FOMC 의사록 발표가 수요일에 있고, 금요일에는 유로존 8월 제조업 PMI 서비스 PMI 발표가 있죠. 그 외에는 뭐 실적 시즌은 대강 마감 분위기고 해서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무서운 게,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시장을 갑자기 밀어버린다든지 땡긴다든지 하는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이 나오면 언론에서는 새로운 이슈거리를 캐내서 왜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갖다 붙이는데, 이 언론의 역할이 이 포캐스팅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이젠 역할인데, 좀 말 같지도 않은 것 갖다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장은 진짜 다 목에 찬 것 같은데 조심했으면 좋겠고, 농산물은 발 한번 담가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 농산물은 변동성이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일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세게 얻어맞아도 버틸 수 있는 아주 작은 비중을 한번 담아 보시면 좋겠고, 당연히 롱방용이고, 그리고 이거는 인트라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1%가 올랐다가 한 1%를 다시 하락해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얘가 주봉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것만 좀 보면 좋겠습니다. 또 당연히 물 같은 거 타지 말아야겠죠. 아직 언론에서는 이 농산물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대부분이 상품 가격들이 랠리를 보였다고 하면 아직 농산물은 조용한 편이죠. 그래서 사실 투기 끝판왕이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 움직이면 시장이 투기가 마지막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오늘은 제가 좀 약간 오버 액션 했는데, 제가 시황을 얘기할 때 너무 밋밋하고 지루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약간 좀 오버 액션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버 액션을 하면 조금 사기꾼 냄새도 나고, 또 좀 정제되지 못한 게, 좀 그래도 명색이 이제 금융인이었는데 좀 뭐하는 소리냐, 좀 너무 비제드꽃 냄새 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유튜브의 특성이 약간 오버액션 하지 않으면 시청자들이 재생을 중단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를 구합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